현상금 걸린 캐릭터 잡으면은 맛있고 먹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야미. 야미. 저희 의뢰인은 그것만 했어요.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 그 나쁜 말들을 좀 썼죠. 이 한순간에 요 말로 1번 되는 거 1번. 저는 세후로 따지면 예. 월별로 차이는 있는데 얼마 차이는 있으나 사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매출액에 따라서. 새해 전? 후. 네. 자,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미미의 직업탐구 영역. 여러분들 1화 지나고 이 섭외에 좀 난항을 겪었습니다. 치과의사 편 워낙 대박이 났거든요. 2화 누굴 섭외해야 될까? 과연 어떤 직업을 탐구해야 될까?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무한 경쟁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최근 사이에 이제 로스쿨을 통해서 많이들 변호사가 되십니다. 근데 지금 30분 뒤에 재판에 가신다고. 그러니까 빨리 좀 가봐야 되거든요. 일단 빨리 가시죠. 지금 그 은정님이 근무하시는 실제 사무실에 좀 들어왔어요. 개인 사무실 이런 게 좀 있다고 하니까 좀 들어가 보시죠. 네. 따라오시죠. 네. 미안합니다. 여기 맞네요. 네. 예. 아니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혹시 김은정 변호사님 맞나요? 예, 지금 뭘 하셔야 되나요?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이 있어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바로 재판 있나요? 네네. 이로 가세요? 옷을 이제 갈아입으려고 이게 제 전투복. 전투복. 그러니까 이 재판 때 이거 무조건 입어야 되잖아요. 정장 무조건 입어요. 좀 드릴게요. 은정님. 이제 재판 오늘 진행하시잖아요. 네네. 그 위치가 어떻게 되죠? 서초동에 있는 네. TV에서 보면 항상 그 법 막 그 크게 보이는 그 아시죠? 그럼 여기랑 거리가 사실 곧 도착하겠는데요? 네, 얼마 안 걸립니다. 한 15분, 17분 정도? 보통 그 교통편은 재판 있는 날 좀 뭘로 이용하세요? 이동은 항상 예. 택시로 하고 있습니다. 택시로? 회사 카드로 좀 끊어주나요? 네, 무조건 다 가죠. 은정님. 근데 제가 사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부가 되게 좋은 학교 다니죠. 미민우님보다 훨씬 좋은 학교. 전공이 어떻게 되셨죠? 저는 네. 영문이 주전공이고 경영을 이중 전공했고 영문을 무료 네. 졸업한. 재판장에 지각을 하면 어떤 소동이 일어나나요? 다음 재판을 먼저 진행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판사님께서. 굉장히 동시간대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네. 교통상황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으니 예. 경위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예. 뒤로 딜레이를 해달라고 하시면 경위님이 판사님한테 전달을 하고 제 뒤에 있는 재판부터 진행을 먼저 해줍니다.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예. 하고 민사 같은 경우는 상대편 변호사님한테 것 같아요. 재판이 그럼 1시간 정도 하겠죠? 아니요. 빠르면 3분 컷? 재판이 3분밖에 안 된다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재판 거의 끝나고. 영화 드라마에서 굉장히 그 법정 안에서의 소요 시간이 길어 보이거든요? 그쵸. 네. 원래 원칙은 구두변론, 말로 해야 구두변론. 되는 게 예. 원칙이긴 하지만 네네네. 보통 하려는 말들은 보통 다 서면으로 미리 제출을 합니다. 우영우 보듯이 뭐 무슨 법, 무슨 조에 의하면 뭐고 이러면 이제 판사님이 일단 그러면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세요라고 하실 거예요. 평일에 보통 퇴근 시간이 거의 그럼 밤 10시, 11시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뭐 9시 일찍 가면은 뭐 8시에도 가는 날은 있지만 그러면 조금 더 많이 해야 돼요. 원래 변호사가 아니셨나요? 저 롯데백화점 다녔었어요. 한 6년 다녔어요. 그러면 어쩌다가 로스쿨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이과였거든요. 그래서 꿈이 의사였어요. 근데 이제 수학의 벽을 못 넘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어쩌다 보니까 문과로 진로를 결정을 했는데 네. 법학을 접해보니까 약간 수학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이런 상황에는 이런 결과. 그쵸. 약간 논리적인 지점이 좀 비슷하게 느껴지고 하면서 이과 끝판왕은 네. 못 깼으니까 이과 끝판왕을 한번 깨보자. 로스쿨은 한양대학교를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로스쿨은 이제 3년이고 기본적으로 네. 한 해에 한 100명 정도 이상을 뽑는 네. 그 로스쿨 이제 거의 이제 대형 로스쿨이라고 좀 부르는데 서울에 한 8개 정도의 대학교 대학원 5개, 6개 정도. 서연고,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6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한 해? 학교마다 다른데 저희 학교는 그래도 한 70 후반에서 80% 정도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시험이 3수 이상은 또 안 된다고. 3수까지인가? 아니요, 우수. 5수까지예요? 네네. 이거 참. 근데 이제 5번 다 떨어지면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변호사를 아예 못해. 오탈자라고 부르는데 로스쿨 학비는 어느 정도? 3년 하면은 네. 6천? 3년에 6천이요? 네, 한 학기에 한 3만 원 돈 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돈스쿨이라는 그 오명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이 정도면. 그쵸, 6천. 장학제도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요? 장학금 받으셨어요? 저는 성적? 장학금만
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자, 좀 남은 이야기 끝나고 일단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네. 제 재판은 네네. 한 7분 정도 걸렸거든요. 대기를 한 50분 정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평소에도? 네, 거의 많습니다. 가면서 얘기를 하시죠. 거기 공간에 보니까 다른 이제 직원분들도 계셨잖아요. 네네네. 다른 직원분들 커뮤니케이션 좀 있나요? 그쵸. 우영우 보셨을 잘생긴 송무직원 나오잖아요. 저희도 이제 저를 담당해주는 송무직원이 있습니다. 거의 비서 같은 역할을 하시는. 계시는군요. 저희 회사의 이준호라고 불리는 직원이. 그래요? 좀 네, 비주얼이. 네. 이 변호사분들 보면은 나름 본인만의 또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법의 내용을 사실 다루진 않잖아요. 근데 그걸 좀 뭐라고 부르죠? 변호사들 전문 분야. 전문 분야. 네. 은정님이 이제 전문 분야는 좀 어느 쪽이세요? 저는 예. 형사법. 형사법. 네, 네, 야, 네. 전문 분야를 언제 고르게 되는 건가요? 고르지는 않고 네. 일단은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딸 수 있는 거는 3년 근무하고 나서 이제 어떤 요건이 맞으면 신청을 해서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딸 수 있거든요. 그 조건이 네. 그 관련 사건을 서면이나 이런 것들로 증명을 해야 돼서 네네. 아무래도 뭐 사내 변호사 분들이 아니라 저처럼 네. 직접 재판 다니고 네.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하실 수 아. 있죠. 저희 회사는 네네. 다 이제 변호사들이 재판을 다 나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문 업무만 담당하시는. 그건 이제 회사 대 회사로 이제 네.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이거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보내주고. 그 업무만 메인으로 하시고. 그쵸. 거의 로스쿨생분들이 졸업하셨을 때 네. 일단은 로펌을 찾죠. 그쵸. 이제 네. 학교 다니는 동안 네. 뭐 검사나 이제 로클럭이라고 재판연구원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은. 그럼 검사 시험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최종 탈락자. 검사를 지원하셨어요? 네네네. 또 형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야, 이거 진짜 드라마틱하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도 검사 그 역할이 될 수 있었는데. 그쵸. 이전에 이제 형사할 때는 이제 그 반대 역할을 하고. 그러네. 동기도 만나고 했었어요. 로스쿨 동기? 네네네. 같이 검사 준비했었던 친구. 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맞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정면승부 아니에요? 야, 이거 영화보다 더 영화 같네. 야, 기가 막힌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마주쳤을 때 네. 동기가 저를 못 봤어요. 예. 이 기록을 보느라.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기록했죠. 판사님 몰래. 이거 장난해줘도 되는 거예요? 아니 물론 안 되지만 네. 이제 판사님 딴 거 하고 계실 때 네네네. 눈이 마주쳐가지고 그랬다. 사실 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 좀 어떻게 보셨어요? 감상평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실제 현직자분들의 우영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현실감 있게 다뤘다. 네네네. 물론 그 재판 진행은 좀 다르긴 하죠. 그렇게 윽박지르진 않지만 저도 증인신문 하다가 증인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빡치면 어떡해요? 빡치면 속으로 이제 삭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얘가 갑자기 울리는 거예요. 디링디링. 뭐지 하고 봤더니 이제 심박수 위험하다고. 위험할 정도면. 그렇지만 티내면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거기서 막 화내고 이러면 좀 더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티는 못 내지만 내 심장은 알고 있었던 거지. 지금 여기 좀 그 도착한 것 같거든요. 일단 좀 가시죠.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잖아요. 네, 제 방. 죄송한데 그 이제 변호사는 왜 술이 있죠? 연태고량주. 점심 때 먹고 남아가지고. 점심 때 고량주를 먹어요? 뭐 안 드시나요? 점심 때 술 한 잔씩. 이건 엑셀인가요? 이거는 저희 사건 관리하는 법률 프로그램인데. 법률 프로그램이 따로 있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고 지금 총 101건 제가 관리하고 있는 사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겁네요. 속무가방 좀 궁금하네. 속무 가방에 보통 이런 기록들을 넣고 다니시는 분들도 변호사님들 이제 막 이런 기록 막 보시잖아요. 영상에서 보면은. 네네. 근데 저도 있기는 한데 저는 보통 아이패드로 해가지고. 뭐야, 패드? 네네. 근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전자소송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시스템이 있고 형사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종이 기록을 봐야 되는데 몇백 장 되는 기록을 들고 다니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무겁고. 그쵸. 그 직원들이 스캔해서 올려주거든요. 여기서 그냥 담아서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로스쿨 때 나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나이를 어느 정도까지 탈락의 경계로 보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32살에 1학년이 된 거였는데 3개년 통틀어서 제가 여자 중에선 나이가 제일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들어오셨을 때? 근데 이게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30대인 이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는 학교 내부에서 좀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 사람을 뽑을지 말지를 따로 결정한다는 그런 썰이 있었어요. 와, 그 정도로? 네. 저는 리트 시험을 엄청 잘 봤었거든요. 그게 예전 리트 등급 그거라서 제가 139점 받았었거든요. 보통 140 이상? 그 정도 받으면 굉장히 완전 앞쪽에 있는 점수긴 해요. 와.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학원 다녔을 때 저보다 잘 본 친구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학원에서. 그런데 그 서울대 로스쿨을 못 가는 그 이유가 나이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영향이 없지 않아서 학원에서도 학생은 자교도 쓰지 말라고 했었어요. 와, 연대 로스쿨도 힘들 거다? 네네네. 와, 빡세다. 로스쿨 지원이 그러면 군이 3개인가요? 2개. 연대와 고대 같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연대 고대 무조건 하나밖에 못 쓰겠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 때는 한양대랑 서울대가 같은 군에 있었고 아. 연대, 고대, 성대가 또 같은 군에 같은 군에 있어서 있어서 그세 개 중에. 쓰고 네. 한양대 쓰거나 서울대 쓰거나. 그러면 한양대 쓰시고 연대 쓰셨네. 맞아요. 한양대 로스쿨 그 당시 입학했을 때 그 학생들 중에서 리트 성적 최고였겠는데요? 네, 제가 제일 높았던 것 같습니다. 리트를 잘 봐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한양대를. 그 다음 뭐 하세요? 저 일단은 네. 지금 쓰고 있는 고소장 오늘 완성을 해야 돼서 네네. 써야 되고 상담 잠깐 갔다가 그 다음에 2시에 마케팅 회의 하고 상담 어떤 상담? 사건을 의뢰하기 전에 네. 본인의 상황을 얘기를 하시고 고소할 만한 건인지 예. 혹은 뭐 고소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뭐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니까 건물 이동하셔서 진행하세요? 네 이동해야 돼요. 예, 일단 이동하시죠. 여기까지 하고. 예. 네, 여기가 저희 이제 옆 건물이고 아니 여기 더 좋네. 여기 훨씬 좋죠. 외부인들이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야, 여기 건물이 너무 좋네. 이준호 씨. 준호 씨. 그러니까 동갑이라고. 준호 씨. 오늘 상담이 지금 그 몇 시에 있죠? 우리 은정 변호사님. 1시 반 네. 다녀오시죠. 네. 오케이.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네, 들어갔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앉아있어. 진짜 여러분들 변호사의 일상입니다. 네. 오늘 법원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의뢰인, 상담 업무까지. 끝나셨어요. 네. 여기는 그 인포데스크 근무하시는. 반갑습니다. 우리 또 그 은정 변호사님 여기서 좀 사내에 좀 어떤 이미지인가요? 사내에서 뭐 군기나 이런 건 없죠? 네, 완전 자유로운 편? 국어책을 읽지 마시고. 저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에이스라고 저희가 좀 봐도 될까요? 에이스 맞습니다. 에이스 맞아요. 조금 좀 표정이. 예. 부탁드립니다. 예. 또 시청자분들 궁금해할 만한 변호사란 직업과 관련해서 궁금해할 만한 것들 묻고 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요즘 또 통매음이 분명히 그것과 관련한 좀 재판 사례가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있어요. 무죄 받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재판으로 넘어오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사님이 기소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저도 여태까지 딱 한 번 받아봤거든요, 무죄를. 통매음 관련해가지고 제가 받은 거거든요. 그래요? 네네. 통매음이라는 거 자체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이라는 음란죄. 네, 죄고. 실제로 게임이 롤이었나요? 네. 리그 오브 레전드. 대박이다. 네 명이서 이제 팀을 이뤄서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 유저한테 캐릭터를 이제 잡았을 때 현상금 걸린 캐릭터 잡으면은 맛있고 먹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고 먹으면 냠냠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미. 야미. 네. 맞아요. 저희 의뢰인은 그것만 했어요. 먹고 싶다, 잡은 다음에 맛있고 딱 요 두 마디였고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 그 나쁜 말들을 좀 썼죠. 이 친구들은 무조건 맞아요, 통매음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툴 때 이거는 게임 내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말이다. 그래서 그런 용례들을 다 이제 막 캡처해가지고 유튜브 방송 있는 거 다 이제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게 어떤 성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고 실제로 저 사람이 여자인지도 몰랐고 그 의뢰가 들어오기 전에 롤이랑 게임조차도 몰랐는데. 몰랐어요. 그 의뢰가 들어오고 조사를 하시는 거를. 야, 진짜 신기하다. 그냥 열받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말이 이 한순간에 요 말로 그렇죠. 내 범죄 기록에 소위 말하는 빨간 줄. 네, 빨간 줄이에요. 그게 빨간 줄. 1범 되는 거 1범.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진짜로. 변호사란 직업 언제가 좀 제일 뿌듯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의뢰인이 뭐 무죄 주장을 했는데 무죄가 나왔고 결국 결과가 좋았을 때 제일 뿌듯하고 특히나 이제 글을 통해서 변호사님 덕분에 이번 일이 뭐 잘 해결됐고 뭐 이런 그 변호사님의 선한 영향을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그 감동이지. 문자인데도 막 되게 막 뿌듯하다. 실제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어떤 자질을 갖췄으면 좋겠다. 어떤 갖춰야 될 태도라든가 혹은 뭐
성실성인 것 같아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돈 잘 벌 것 같고 멋있을 것 같고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네. 돈을 받는 만큼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해야 되고 경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허투루 대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양도 굉장히 많고 근데 아예 어떤 삶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기록을 좀 성실하게 볼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성실성과 좀 꼼꼼함? 그게 좀 제일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덕목이 좀 필요하고 네. 수입이 혹시 일단 저희 업계의 어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이제 수습 변호사의 개념 있잖아요. 페이닥터가 있듯이 네. 언론에 수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변호사 월백 시대다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인 기사가 나간 적이 있는데 사실은 아니고 보통 수습 변호사님들의 시사가 세전으로 한 300. 세전 300만 원이 월에 6개월 동안 그렇게 받고 지나가고 사실 대형 펌은 워낙 너무 원하더 레벨이라서 그 흔히 말하는 5대 8대 김광태세율 화바지 이렇게 그분들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고만고만한 로펌들의 한 1년차 변호사님들이 세전 한 500에서 600 중반. 직장이 약간 초봉 개념이네요. 수습이 끝났으니까. 네, 소속 변호사랑 파트너 변호사라는 개념이 좀 있거든요. 요거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제 소속 변호사님은 이제 파트너 변호사님 밑에서 파트너 변호사님이 선임해오는 사건들을 수행을 직접 서면 쓰고 하는 역할을 소속 변호사님이 해주시고 파트너 변호사님은 사건 수임을 위주로 하면서 그 수임액의 일부를 회사에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이제 가져가는 형태. 3년 차의 파트너 변호사님? 네, 저는 이제 약간 조금 변형된 워킹 파트너라고 해서 워킹 파트너? 모든 사건을 제가 막 다 수임해서 일부만 회사에 주는 건 아니고 저도 일정 부분의 월급이 있고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이제 이게 그 플러스 알파가 되는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소속 변호사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1편에서 칠변호사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페이닥터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연봉이 얼마 정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고만고만한 회사에서 세후 한 700~800이면 거의 이제 상한을 찍는 임계인 것 같아요. 어떤 변호사들 대형 로펌이 아닌 이상에는 소속 변호사로 있으면 소속 변호사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그 워킹 파트너시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더 저는 세후로 따지면 월별로 차이는 있는데 월별 차이는 있으나 1000에서 1500 사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매출액에 따라서 세후로 그 최근에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재판 끝나고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대치하는 장면에서 변호사분이 변호사란 직업이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진실에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직업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검사님도 마찬가지고 판사님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다 같은 입장인 것 모든 같아요. 법조인이 왜냐면 그 순간을 지낸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고 그걸 판단하는 사람은 외부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경험하지 않은. 그러니까 누구도 실체적 진실이 뭔지 100% 알지는 못해요. 이 사람이 아닌. 실제로 자기가 그 일을 겪지는 않았기 때문에 법은 이제 판단의 영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밝혔다라는 표현보다는 진실에 가까이 갔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변호사가 되시고 나서 장단점을 좀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게 한 가지 면인데 양가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요? 이 변호사라는 업무를 하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오롯이 제가 판단을 해서 내 판단하에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결과를 위해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장점이에요. 장점이자 근데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는 거잖아요. 나 스스로? 네네. 거기서 오는 부담이 있죠. 진짜 마지막으로 은정 변호사님의 최종 목표?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 형사 쪽 피고인도 하고 피의자도 하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피해자만 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피해자 변호사로서 조금 더 저의 어떤 이름을 알려서 피해자들이 이게 정말 피해인가? 내가 이거를 고소해도 되나? 이런 마음으로 아예 그냥 묻어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런 부분들의 조력을 하면서 유명해져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힘이 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본인의 직무에 있어서 조금 더 그 사람들한테 좀 힘이 되고 싶다는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직업탐구의 2화 변호사 편에 나와주신 김은정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큰 도움과 또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업탐구 이영혁 2화 변호사 편의 미민우 김은정이었습니다. 안녕.